아들 사업 망했다며? 돈이라도 좀 빌려줄까? 설날 상 위에 슬쩍 얹힌 봉투 하나로 한 가족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허세 가득한 사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정장 입고 온 것 봐라. 대리 운전이라도 하나. 그런데 명절 다음 날 아침, 그 망했다던 아들이 대한민국 경제면 일면을 장식합니다. 차세대 혁신기업 아이비코어 김기현 대표, 코스피 상장 임박. 전국이 떠들썩한 그 이름, 왜 가족들만 몰랐을까요? 그날 시골 마을에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입니다. 칠순을 앞둔 정불래 여사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뒷마당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굳어진 관절염 때문에 예전만큼 빠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왔구나. 정불래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립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이런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삶의 리듬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고춧가루가 담긴 큰 양푼이 놓여 있고 마늘과 생강을 곱게 간 것들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정불래 여사에게는 그저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는 뉴스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담글 김치가 얼마나 맛있게 될지, 겨울 내내 먹을 반찬이 충분할지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죠. 문득 시선이 안방 한쪽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액자로 향합니다. 아들 기현이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23살 기현이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불래 여사도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입이 마르도록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우리 기현이는 공부 하나는 참 잘했지. 정불래 여사는 배추를 씻으면서 아련한 미소를 짓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던 아들. 그때만 해도 정불래 여사는 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현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만든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스타트업이라는 걸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던 정불래 여사였지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락이 뜸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던 기현이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겨우입니다. 전화를 해도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하고 대화도 예전처럼 길지 않죠.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길게 얘기해요. 그런 말만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곤 합니다. 정불래 여사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들이 제대로 밥은 먹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는지. 하지만 섣불리 물어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잔소리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특히 기현이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정불래 여사는 다시 김장 준비에 몰두합니다.
젓갈을 넣고 양념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손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감칠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시원한 맛이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 정분계 여사만의 비법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입니다. 정불래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촌네 가족들이 시골 본가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관례였죠.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사촌들이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차례도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후 2시쯤 마당에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들어섭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차에서 사촌 형님 가족이 내립니다. 서울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촌 형님은 언제나 말쑥한 양복 차림입니다. 형수님도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고 대학생인 조카도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불래야, 잘 지냈어? 사촌 형님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가 않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불래 여사는 사촌 형수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슬쩍 물어봅니다. 기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별다른 의미 없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스타트업들 많이 어렵다던데 혹시 기현이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촌 형님은 조용히 정불래 여사에게 속삭입니다. 기현이 회사 망했다며? 요즘 뉴스 보니까 스타트업들 줄줄이 문 닫고 있더라고. 돈이라도 좀 빌려줄까? 큰일 났다며? 우리가 도와야지. 가족인데. 정불래 여사는 깜짝 놀랍니다. 아들이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형님. 기현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지만 사촌 형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불래야. 네가 모르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한테 속 썩이는 소리 하겠어? 기현이도 예외는 아닐 거야. 그리고는 어머니 몰래 명절 상 위에 슬쩍 흰 봉투 하나를 얹습니다. 이거라도 기현이한테 전해줘.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야지. 우리가 남이가?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정불래 여사였지만 사촌 형님이 계속 권하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말 기현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뜸했던 건 아닐까? 정불래 여사의 마음속에 걱정의 구름이 짙게 들이웁니다. 그날 밤 정불래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날 당일 오전 정불래 여사는 새벽부터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사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지낼 차례이니만큼 정성을 다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기현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촌 형님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기현아,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데. 정불래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엄마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사촌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건설업계 이야기를, 형수는 아이들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 중간중간 기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현이는 언제 내려와? 형수가 물어봅니다. 설날인데 아직도 안 왔네. 바쁜가 봐.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기현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불래 여사는 대답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기현이는 어제 전화해서 늦게 내려올 거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때쯤 올 거야. 정불래 여사가 짧게 대답했지만 사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차례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연이 없이 진행된 차례였지만 정불래 여사는 아들 목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연이를 걱정하고 있었죠. 기연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정불래 여사는 절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촌 형님이 준 봉투가 방 안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었지만 정말 기연이에게 전해줘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촌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불래 여사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데우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정장을 입은 기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기연아. 정불래 여사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많았던 터라 더욱 반가웠습니다. 기연이도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일이 좀 있어서. 거실에 있던 사촌들이 기연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기연이 왔네. 형님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기연이의 모습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긴 했지만 왠지 초라해 보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촌 형수가 속삭입니다. 어디 대리 운전이라도 하나 봐. 저 복장은 뭐야? 설날에 정장을 입고 오다니. 조카도 기연이를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다 저렇게 어려워한다더라. 하지만 정불래 여사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들을 감쌌습니다. 기연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 집에 왔으니까 푹 쉬어라. 기연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들이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네, 엄마. 고마워요. 저녁 식사는 기연이가 합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사촌들은 기연이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 분위기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 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기연이는 간단히 대답하고 넘어갔죠. 요즘 일은 어째? 형님이 물어봅니다. 기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하지만 그 대답이 사촌들에게는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차마 기연이에게 사촌들의 뒷말은 하지 못하는 정불래 여사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대신 기연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계속 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들은 오늘 오후에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었고 기연이도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죠. 평범한 설날 아침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나 보자. 형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혁신 플랫폼 기업 아이비코어가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최고 경영자 김기현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기현이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죠. 사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정불래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현이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식탁에 앉아있던 사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기현이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아이비코어는 농업과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전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촌 형님이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김기현, 그게 네 아들이라고?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망해가는 스타트업 운영자라고 생각했던 조카가 갑자기 코스피 상장을 앞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정불래 여사는 허둥지둥 텔레비전을 보며 벅차 올랐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기현이가?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의 질문에 조리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기현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그리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관심과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았죠. 기현이가 나간 후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댔습니다. 코스피 상장이면 얼마나 큰 회사인데.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네. 어제 그 봉투는 어쩌지? 형수가 정불래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래야, 기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했던 거야? 정불래 여사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스타트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인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현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서. 정불래 여사의 대답에 사촌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도 어머니에게 자랑하지 않다니 기현이의 겸손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무안함을 느꼈죠.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본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불래야, 기현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우리 동네에서 그런 큰 회사 사장이 나오다니. 정불래 여사는 이웃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만 하던 아들이 갑자기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기현이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아침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촌들의 태도가 돌변해 있었거든요. 기현아, 와서 앉아라. 형님이 기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댓말은 아니었지만 훨씬 조심스러운 어조였죠. 네, 형님. 기현이가 자리에 앉자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몰랐네. 기현이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 형님의 말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존경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현아,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무식해서 스타트업이 뭔지도 잘 몰랐어.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보다는 체면칠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때 형수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기현아,
혹시 투자 받아야 하는 거면 말만 해. 우리 남편이 증권 쪽에 좀 알거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기현이를 걱정하며 돈을 빌려주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저희는 이미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아서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사촌들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소프트뱅크라면 세계적인 투자회사 아닙니까? 기현이의 회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소프트뱅크에서 형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야? 하지만 기현이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기밀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 순간 사촌들의 겉웃음 뒤에 숨어있던 허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현이를 내려다보며 동정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올려다봐야 할 상황이 된 거였죠. 특히 건설업으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형님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기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촌들은 기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며 기현이를 걱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기현이는 정말 대단해.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형님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체면을 차리려는 의도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현이를 무시하던 태도와는 정반대였죠. 정불래 여사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은 물론 기뻤지만 사촌들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기현이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밤 기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우시죠? 정불래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현아,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기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촌들의 변한 태도와는 달리 어머니만은 여전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챕터 시기와 질투, 갈등의 폭발. 설날 이틀째 저녁 사촌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현이의 성공 소식이 알려진 후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특히 사촌 형님은 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현이는 운이 좋았어. 형님이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붐 타고 우연히 성공한 거지. 뭐 대단한 건 아니야. 형수가 옆에서 말렸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기현이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도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에 내려갈 때 가끔 전화드릴게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정불래 여사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쁜데 무슨 죄송할 일이 있어. 하지만 거실에서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였죠. 뭐 코스피 상장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어차피 주가 폭락하면 끝이야.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거품이라니까. 조카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기현이 형이 정말 성공한 건데. 하지만 형님은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사업을 몇 년 해봤는데 이런 허황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지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심했거든요. 아마도 기현이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질투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 느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형님은 기현이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기현아. 형님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기현이를 불렀습니다. 너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해? 기현이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코스피 상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나도 사업 좀 해봤거든.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혹시 언론에 거짓말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기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심했거든요. 형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넌 예전에 내 말 안 듣고 공무원 시험 포기했을 때부터 망할 줄 알았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안정적인 길로 가라고 했잖아. 근데 코스피? 웃기지 마. 정불래 여사가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특히 기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기현이는 참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술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내일 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뭐? 나한테 훈계해? 네가 뭔데? 형은 아직도 성공이 남 위에 서는 거라 생각하세요? 기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누구와 경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형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참 좋은 말이네. 그런 소리는 성공하고 나서 하는 거야. 실패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는 더욱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너도 몇 년 못 가.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그래. 정불래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명절인데 왜 이러세요? 하지만 형님은 정불래 여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불래야, 너도 정신 차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말리지 않아? 기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죠.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시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처? 진실을 말하는 게 상처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요즘 젊은 것들이 현실 감각을 잃는 거야. 그때 형수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해요. 너무 심해요. 조카도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기현이 형한테 너무 심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형님은 가족들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도 속지 마라.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다 진짜인 줄 알아?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는 기현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 기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제가 실패하기를 바라세요? 가족인데 서로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불래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기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둘 다. 정불래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왜 이래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기현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방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님은 기현이가 나간 후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몇 년 후면 다 드러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 정불래 여사는 기현이 방으로 들어가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현아, 형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술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기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5챕터 진짜 위기 배신과 언론의 폭로. 설날 연휴가 끝나고 기현이가 서울로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사촌들과의 불쾌했던 일들도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이비코어 내부 고발,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대표 고발 예정. 아나운서의 긴급한 목소리와 함께 기현이의 사진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죠. 정불래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텔레비전을 자세히 보니 더욱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아이비코어의 핵심 기술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였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스타트업 업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비코어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급히 기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죠. 아마도 언론사나 관계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현아, 괜찮은 거니? 정불래 여사는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불래 여사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불래야, 뉴스 봤어? 기현이 괜찮은 거야?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갑자기 성공했다고 하더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쉽게 성공하려고만 해. 이런 말들이 정불래 여사의 귀에 들려왔죠. 특히 동네 이장님이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래야, 미안한 말이지만 기현이가 정말 잘못한 거라면 우리 동네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정불래 여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비코어 내부 고발자, 핵심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폭로 투자자들,
아이비코어 상장 연기 요구 이런 헤드라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정블레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블레야, 뉴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목소리에는 일종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어조였죠. 기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정블레 여사가 아들을 변호했지만 형님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블레야, 현실을 봐. 요즘 스타트업들이 다 그래. 기술 훔치고 투자자들 속이고. 기현이도 예외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기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정블레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뭘 믿어?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해. 괜히 연루되면 안 되거든. 전화를 끊은 후 정블레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등을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경쟁사 측은 아이비코어가 사용하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이 자신들이 3년 전에 개발한 것과 90% 이상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비코어 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블레 여사는 기현이에게 다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기현아,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는 네가 그런 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정블레 여사의 말에 기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억울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정블레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아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고 휴대폰으로는 동네 사람들의 걱정 반 호기심 반의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거든요. 정블레 아들 신문에 나더니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여.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수군거려지고 있다는 걸 정블레 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문제아가 되어 있었죠. 새벽 2시쯤 정블레 여사는 방 한구석에 모셔둔 기현이의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현아, 엄마는 니를 믿어. 네가 그런 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기현이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비코어 김기현 대표,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개최. 의혹에 대한 해명 예정 정블레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과연 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현이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진짜 잘못한 거면 인정하고 사과해야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거일 수도 있어.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죠. 정블레 여사는 하루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6챕터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눈물. 오후 2시 정블레 여사는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앉아 기현이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묵주를 들고 있었고 입술로는 계속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기현아, 부디 잘 되기를 바란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곳곳에서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네 집에도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보고 있었고
슈퍼 아주머니도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텔레비전을 켜두었죠. 마을 전체가 긴장한 채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죠.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습니다. 모두들 기현이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몰아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현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비코어 대표 김기현입니다. 기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죠.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투자자들을 속인 게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지만 기현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술은 유출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현이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허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개발 과정을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시간별 개발 기록도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현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미 법적 대응도 마쳤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으로 숨기려던 것 아닙니까? 기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허보다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급급했습니다. 기현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등록 비용과 시간을 아껴서라도 하루빨리 농민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자란 고향의 농민들이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농산물을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이어갔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만든 기술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길 바랐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답이었거든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정불래 여사는 텔레비전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기현아, 엄마가 니를 낳아서 기르길 정말 잘했다. 그녀의 독백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한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농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현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장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가치입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정한 플랫폼, 그것이 저희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동네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농민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나 보네. 그런데 왜 특허를 안 냈을까? 너무 순진했나? 어쨌든 마음은 착한 것 같아.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현이 그놈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네. 농민들 생각해서 사업한다니.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불래 여사는 한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기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기자회견 보셨죠? 응, 봤다. 기현아, 고생 많았다. 정불래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기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정말 엄마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셨으면 해서요. 정불래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기현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날 밤 정불래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7챕터 반전의 대결 신문 일면을 장식하다. 기현이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불래 여사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었죠. 아들이 진심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이비코어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의혹들, 특허 분쟁, 장기화 조짐 이런 제목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현이를 믿어주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진심은 좋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정불래 여사는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뉴스 확인이었습니다. 혹시 아들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침 6시부터 특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긴급 속보입니다. 아이비코어 기술 유출 사건에 중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진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화면에서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경찰 관계자의 발표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사 결과 기술 유출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경쟁사 내부의 고발자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정불래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검거된 인물은 경쟁사의 전 직원으로 아이비코어의 상장을 저지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불래 여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현아, 엄마가 니를 믿길 잘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곧이어 더욱 상세한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비코어의 기술은 완전히 독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경쟁사가 아이비코어의 기술을 모방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완전히 결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정불래 여사에게 달려왔죠. 불래야, 뉴스 봤어? 기현이가 완전히 결백하다며. 진범도 잡혔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도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불래야, 정말 다행이다. 기현이가 억울하게 당할 뻔했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러워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가 기현이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오전 10시쯤 조간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평소에는 신문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날만큼은 꼼꼼히 펼쳐봤죠. 그리고 일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 유출의 진범, 경쟁사 내부 고발자 검거, 아이비코어 김기현 대표는 결백 큼직한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또 다른 기사가 있었죠. 대한민국 기술 스타트업, 세계 무대 도전, 김기현 대표 단독 인터뷰 기현이의 사진과 함께 긴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혹의 당사자였던 기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었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머니와 고향 농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불래 여사는 신문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불래 여사의 집으로 축하 인사를 하러 몰려왔죠. 불래야, 정말 축하해. 기현이가 우리 동네의 진짜 자랑이네.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하지만 정불래 여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리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장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현이 그놈 대단한 놈이었네. 우리나라 기술을 살리겠다고 저런 일을 한 거라니.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며칠 전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저녁 무렵 기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보셨죠?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봤다.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힘들었니? 정불래 여사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기현이의 말에 정불래 여사는 또 울컥했습니다. 기현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네, 엄마. 그리고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기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고요. 그날 밤 정불래 여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사촌 형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불래야, 정말 축하해. 기현이가 결백하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며칠 전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불래 여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때 내가 술 마시고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봐. 기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형님의 사과에 정불래 여사는 알겠어요 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인지 체면치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정불래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죠.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남원의 시골 마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정불래 여사는 마당에서 올해 처음으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동네 아주머니들 서너 명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불래야, 기현이가 만든 그 앱으로 우리 김치도 팔 수 있다며?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그렇다더라. 중간 상인 거치지 않고 바로 도시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고 해. 정불래 여사가 배추를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비코어의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은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진짜 농민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도했고, 사용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죠. 특히 기현이의 진심이 알려진 후에는 더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마당에 작은 전기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기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도 아니고 고급 외제차도 아닌 그냥 소박한 전기차였죠. 차에서 내린 기현이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기현이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정불래 여사는 손을 털고 아들을 맞았죠. 기현아, 왔구나. 많이 바쁠 텐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올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기현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기현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좋은 걸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 농산물 팔 때 도움 많이 받겠어. 기현이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많은 농민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기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앱으로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를 이 마을부터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해요. 기현이가 말했습니다. 마을 농민분들이 키우신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불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런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스마트폰도 겨우 쓸 줄 아는 수준인데 복잡한 앱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직접 와서 교육해 드릴 거예요. 기현이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작법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뒀어요. 사진 한 장 찍고 가격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기현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께서 담그신 김치도 팔 수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 진짜 시골 김치를 얼마나 찾는지 아세요? 중간 상인들이 가져가는 마진 없이 정당한 가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불래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현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사실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기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시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정불래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기현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밤이 되어서 기현이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죠. 엄마, 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정불래 여사가 물었습니다. 기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성공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거예요. 기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 때 저를 믿어주시고 성공했을 때도 겸손하라고 말씀해주시는 엄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불래 여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현아, 내가 뭘 해도 난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번에 내가 한 일을 보니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서 더욱 기뻐. 다음 날 아침 기현이는 마을 회관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앱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어르신들도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니 금세 익혔죠. 어머, 이렇게 간단해? 정말 중간 상인 없이 바로 팔 수 있는 거야? 이장님도 감탄했습니다. 기현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겠네. 이제 농사 지은 보람이 있겠어.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니 고맙지. 오후에 기현이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정불래 여사는 아들과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기현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바른 마음으로 살면 돼. 네, 엄마.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어른이 되었으니까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기현이의 말에 정불래 여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돌본다는 소리야. 그냥 가끔씩 얼굴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해질 무렵 기현이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는 꼭 더 일찍 내려올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정불래 여사는 차창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불래 여사는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정불래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현이가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서 기쁘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부모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정불래 여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테라스였습니다.